초연결 시대, 우리는 끊임없이 접속하지만 정작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오늘 우리가 파고들 글의 첫 문장인데, 읽자마자 뭔가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후경 님이 쓴 관계 빈곤의 시대, 외로운 마음을 위한 세 가지 처방이라는 글인데요. 좋아요는 넘쳐나는데 사랑은 메말랐다. 이 말이 꼭 제 얘기 같고 또 우리 모두의 얘기 같아서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지점이죠. 이 글이 되게 흥미로운 게 외로움을 그냥 개인의 성격 문제나 나약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딱 진단하고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이 진단이 얼마나 타당한지, 데이터는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어보고요. 마지막엔 이 글이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해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 질병이라니, 와,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우선 한국 사회의 현주소부터 좀 들여다보죠. 글에 인용된 통계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4명이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길 가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외롭다는 거잖아요, 거의. 충격적인 수치죠. 게다가 그 외로움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어요. 낙담하거나 우울할 때 이렇게 속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21.2%고요. 심지어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24.9%나 돼요. 4명 중 1명이요? 네, 4명 중 1명은 아파도 기댈 곳이 없는 셈이죠. 이미 1인 가구 비율이 36%를 훌쩍 넘은 현실과 이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서 말하는 관계 빈곤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세대마다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세대별로 외로움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청년들에게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마음으로, 아, 중년들에게는 직장과 가정에서 쓸모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또 노년층에게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고립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각자의 삶의 무대에서 다른 종류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40, 50대 중년 남성의 외로움을 묘사한 비유가 정말 뇌리에 박혔어요. 환송 회식이 끝난 뒤 불 꺼진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느낌. 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갑옷을 딱 벗었을 때 마주하는 그 텅 빈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서늘하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늘함이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외로움을 느낄 때 물리적인 고통을 느낄 때와 거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입니다. 담배 15개비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물론이고 수면의 질, 면역력,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와, 이건 정말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선 공중보건 이슈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건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도 함께 약해지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진심 어린 대화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이모티콘이나 좋아요가 대신하게 되고요. 그렇죠.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사건이나 정부에만 반응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글의 표현처럼 혼자 있는 자유가 혼자 버려진 감각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 지점에서 타자는 지옥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문장을 꺼내듭니다. 타자는 지옥이다. 사르트르의 희곡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철학자 한병철의 말을 빌려서 현대사회는 동일자의 지옥이다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보통 나랑 다른 사람,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이 지옥 같다고 느끼지 않나요? 왜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제 직관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라 흥미롭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현대사회 외로움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거든요. 동일자의 지옥이라는 건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나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취향,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경향을 말해요. 마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계속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보여주면서 우리를 필터 버블에 가두는 것처럼요.
아, 듣고 보니 알겠네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의견이나 낯선 세대의 이야기는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정작 진짜 다른 세계와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고립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랑마저도 그런 식으로 변질된다고 글은 지적합니다. 철학자 들레즈는 사랑은 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타자의 세계와 접속하는 모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점점 그 모험을 기피하게 된 거예요. 모험을? 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해주는 상처는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순. 이 문장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외로움의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가 결국 오해와 갈등을 낳는 거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소통 방식 차이를 예로 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성으로 볼 때 한쪽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힘듦을 참고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죠. 다른 한쪽은 현재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네. 그런데 이런 다름이 충분한 대화 없이 그냥 방치되면 틀림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남편의 침묵은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해석이 되고 아내의 불안은 늘 예민하고 피곤하게 구는 성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아,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나를 제대로 알려면 타인이라는 거울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네요. 타인을 나를 파괴하는 지옥으로 볼지 아니면 나를 비춰주고 확장시켜주는 거울로 볼지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시대 외로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제시하는 해법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놓았다고요? 네, 아주 역설적인 세 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바로 철저히 공허해지기, 철저히 고독해지기, 그리고 철저히 소외되기입니다. 와, 잠깐만요. 외로움을 해결하자면서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고독해지고 소외되라니요.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철저히라는 단서가 붙은 겁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첫 번째, 철저히 공허해지기부터 풀어볼까요? 여기서 공허는 텅 비어버린 실패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질문을 던질 기회를 의미합니다. 질문을 던질 기회요? 네. 내가 지금껏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성공, 평판, 신념 같은 것들이 정말 내 것일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죠. 철학적인 접근이네요. 그런데 그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함께 제시해요. 바로 추측을 멈추고 관찰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 카톡 답장이 늦을 때 우리는 바로 나한테 화났나? 마음이 식었나?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추측하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그 추측을 멈추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요. 그걸 멈추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안하는 건 내 머릿속의 추측 대신 상대의 행동 패턴 자체를 데이터처럼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아, 원래 이 사람은 프로젝트 마감 기간에는 답장이 늦는 패턴이 있었지. 피곤하면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이었지. 이렇게요. 아,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방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글의 표현처럼 오해는 나의 추측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상대를 향한 관찰에서 시작되는 거죠. 공허라는 게 결국 내 멋대로 채워넣었던 추측과 편견을 비워내는 과정이군요. 그렇게 빈 공간이 생겨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철저히 고독해지기는 뭔가요? 꿈에 떠밀려서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고독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진짜 목소리, 내 진짜 욕망이나 감춰뒀던 상처와 마주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실천법이 있겠죠. 그럼요. 바로 리듬을 존중하라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속도, 회복하는 속도, 즉 마음의 리듬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리듬이요? 네, 예를 들어 상대와 대화하다 확 치밀어 오를 때 일단 딱 10초만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미안한데 지금 내 말이 너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어?
내 감정에 휩쓸려서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상대의 리듬을 확인하고 대화의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이에요.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대화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서로의 다른 리듬을 존중하는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상대의 방식을 틀렸다고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갈등을 막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고독은 서로를 단절시키는 칼이 아니라 각자에게 꼭 필요한 숨쉴 틈이 되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처방인데요. 이건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철저히 소외되자. 아니, 외로움이 문제라면서 스스로 소외되라는 건 정말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처방이야말로 오해하기 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시작하거든요. 외부의 기존으로부터의 소외군요. 그렇다면 이걸 위한 실천법은 뭔가요? 표현하되 기대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당연히 알아주겠지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 실망과 원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우리는 그걸 나에 대한 무시로 해석하고 혼자 상처받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막연히 나 힘들어가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지쳤어 라고 내 상태를 알리거나 지금은 조언보다 그냥 내 옆에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어처럼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말하는 것. 그럴 때 막혀있던 관계의 혈관이 다시 뚫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글은 철학자 리큐르의 말을 다시 빌려와서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그저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내일도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는 의지의 언어라고요. 의지의 언어? 네. 그리고 그 의지는 절대 텔레파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죠. 정리해보니 결국 이 역설적인 세 가지 처방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외로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상대를 관찰하고 공허, 서로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고독, 용기 내어 내 마음을 말하는 소외로부터의 자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외로움이 사회적 질병이니만큼 공동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마지막 한 걸음, 내 방문을 열고 나서는 건 각자의 몫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네, 타인은 때어 지옥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내가 더 큰 나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글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제안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보내는 짧은 문자 하나가 단단한 고립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이군요. 관계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혁명은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가 보겠다는 이 소박한 결심인지도 모른다. 이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도네요. 그리고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외로움 곁을 스쳐 지나갔는가?